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자, 우리 모바일 반도체 시장이 생각보다 빠른 가격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주가 동향과 함께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35,500포인트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코앞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언제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고 한번 쉬었다 가느냐 그냥 넘어갔다 쉬느냐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딱히 뭐 시장을 우려감을 갖게 할 만한 이슈는 없고 계속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뭐 다우든 나스닥이든 언제든지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쉬었다 가느냐 넘어갔다 쉬느냐 이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글로벌 증시 너무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구체 금리 같은 경우도 언제 5% 넘었냐는 듯이 지금 이제 4.2%대까지로 안정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금리 인상도 이제 뭐 끝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금리 인하도 생각보다 뭐 내년 한 3분기, 4분기 정도에 나봐야 될 것 같았는데 조금 더 당겨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추후 경제 지표랑 여러 가지 상황 보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특히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가 추가 감산도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사우디 이 양대 국가가 추가 감산하는 것만 해도 100만 배럴을 추가로 감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아프리카 쪽은 이제 이런 이제 생산 쿼터 축소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이지리아나 앙골라 같은 쪽 등등 이런 몇몇 국가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도 뭐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뭐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도한 우려감으로 많이 밀렸었는데 이 2400 아래는 내려갈 구간이 아니었고 사실 2500도 흔들기 정도였어야 되는데 뭐 미국 국채 금리 이슈로 한번 밀리고 전쟁 이슈로 한번 더 밀려가지고 과도하게 밀어내리고 이 과도하게 밀어내린 구간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거 생각보다 더 많이 밀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요런 구간이 하나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신용 물량도 좀 털고 겸사겸사 이전 수급적인 이슈까지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밀어내린 거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면은 이 이후에 시장은 대부분이 거의 뭐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활용 점정을 찍으면은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제 궤도에 올라오고 제자리 찾아가는 건 당연하고 제 궤도에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 정도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올라가다가 이번에 이슈를 만들어서 내려간 거였기 때문에 뭐 주가가 회복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급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수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뭐 조금 사고 팔고 반복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11조까지 줄였던 이 주식 매수를 18조 원까지 올렸죠. 이 부근에는 이 배경에는 이제 환율이 1,3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것 요 보시면 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조금 열심히 사고는 있어요. 요거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원래부터 코스닥을 적극적으로 이제 베팅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사놓고 플레이하는 거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코스닥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움직임을 만들기에는 좋은데 외국인이 최근에 좀 관심 갖고 있고 기관도 뭐 관심이 없지는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물량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바닥권에서 이 하락 포지션 구축해왔던 선물 옵션을 싹 다 청산하고 상승 포지션을 구축했다라는 거. 이미 하락 포지션은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 청산. 수익 실현을 한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수익 보는 포지션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선물 계속 쌓아가고 있고 오늘은 뭐 크게 쌓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마감에 뭐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이 매도한 게 아니라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4천 계약 들고 있던 게 1000계약대로 1400계약대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쁠 게 없어요. 기관도 하락 포지션을 들고 가고 싶지 않아 해서 싹 다 청산하느냐고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기관이 한 4000계약 정도 매도 우위 갖고 있던 거를 마감까지 다 청산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재밌는 현상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먼저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은 그 구간에서는 콜옵션을 보통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커버드 콜 전략처럼 이렇게 만들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은 여지없이
선물을 매수하진 않고 시장은 살짝 쉬면서 이제 콜옵션 요 매도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매수로 돌려서 전환을 한다라는 거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현재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아직 2주 남았죠. 만기일이. 그때까지는 지금 2,500 중반에서 후반 사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2,600을 넘어가기는 어려운 수급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2주 정도의 수급입니다. 이걸 넘어가려면 제일 좋은 거는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대폭 완화되는 이런 법안 요게 뭐 나오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요 넘어가는데 힘을 보태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먼저 나오고 대주주 양도세는 시간을 두고 조금 뒤에 나오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거기에 정치적으로도 여야가 이렇게까지 진통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만큼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었다, 어렵게 타결이 되었다라고 해야지 이제 정치적인 입장도 좀 면이 서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조금 더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은 향후 2주 동안은 요 2550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2600을 넘어가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럼 기껏 올라가 봐야 요 정도예요. 그럼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단 부분을 건드리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제일 좋은 거는 2주 동안 이렇게 건드리고 쉬는 것까지 하면 제일 좋습니다. 넘어가서 쉬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좋은 이슈가 하나 나오지 않는 이상 요 정도까지 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만기에 끝나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거나 넘어갈 가능성 높아지니까요.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40쪽으로 붙어가는데 코스닥이 당장은 느리다. 왜? 코스닥의 시총 5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3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빼고는 다 2차 전지주인데 2차 전지 쪽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다. 2차 전지 대형주 쪽에 수급이 지금은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쪽이 활성화되려면 코스닥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오늘도 뭐 보면은 코스피가 지금 11조 원 후반, 그러니까 거의 12조 원 나왔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수급이 들어왔는데 코스닥은 아직 8조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코스닥이 저 뭐 에코프로 BM 뭐 LNF 포스코딕스 이런 거를 싹 다 끌어올리려면은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12조 이상 정도는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쭉쭉 올라가지. 그 전까지는 이제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코스피는 이미 2500쪽을 넘어와서 위쪽에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코스피 레버리지를 사도 될 정도로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구간이고, 자신 없으면 지수 상품 사도 된다라고 했어요. 레버리지 사도 되고, 그리고 당장 느린 것이지 당장 안 들어오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잠깐 쉬었다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장의 상승 구간이 끝났을 때는 상승률 자체는 코스닥이 결론적으로는 코스피가 먼저 움직였을 뿐이지 뒤따라서 올라와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덜 올라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2차전지 코스닥 상위 종목 빼고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 13만원 구간, 요 구간에서 매물 소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조금 쏠리면서 좋은 모습 나왔습니다. 지금 정말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 게 10월에 디램 가격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1월달 결과가 나오겠죠. 자, 모바일 디램 쪽도 상승, 그러니까 가격 회복이라고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상승한 건 맞지만 조금 이제 쑥스러운 것 같고요. 그동안 워낙 많이 내려왔다 올라오니까 이 받는 구간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한 10%에서 한 18%만 회복해도 되는데 지금 25에서 28% 회복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한 2배 정도, 2배, 조금 적게 잡아도 1.5배 이 정도는 빠르게 회복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우리나라 HBM 시장 같은 경우 성장성이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 같은 경우 현재 가장 크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모리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메모리 시장이 다시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반도체주 그리고 기존에 약했던 HBM주 말고 소부장 쪽은 약했었는데 이쪽도 여러분 계속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올라오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조금 쉬었지만 뭐 72,500원 위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이제 전통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거래대금이 조금 더 붙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기존보다는 조금씩은 실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폭발할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폭발할 거 아니면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점진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보이면은 회복이 더 빨라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PSK홀딩스 뭐 이쪽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쪽이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SK홀딩스도 25,000원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말씀드렸고, 3만원 회복되면 더 좋아집니다 했는데, 뭐 자연스러운 이치죠. 이 25,000원 구간 아주 좋은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또 가격 회복되기 시작하는 이런 수준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IS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쉬다가 이제 9만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죠. 두 번 정도 건드리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거 저점 높이면서 9만원 쪽으로 수렴해가는 요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과정이 끝나면은 흔들고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차이지 9만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요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지금 3만원 계속 공방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크게 안 밀리고 있죠. 기존에는 여기 이탈하면 이렇게 쓱 한번 밀렸다가 또 회복 안 되면 쓱 밀렸다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크게 이탈 안 하고 요 3만원 구간에 붙어 있죠. 이러면은 하이닉스가 11만 5천원 쪽에 계속 붙어 있다가 넘어간 것처럼 에스페타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바닥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중 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간 기회입니다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죠. 수익률 지금 요 바닥권에서부터 해서 거의 한 30% 정도 붙여가고 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계속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출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15,000원 아래 구간은 좀 과하게 많이 밀린 구간이 아니었느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5,000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좋은 추세로 전환되는 거다. 그래서 15,000원 구간 가니까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15,000원 구간에서 손바뀜 현상 잘 나오고 있고, 그러고 나서 쉬었다 가는지 아니면 바로 넘어가는 차이인데, 여기 넘어가게 된다라면 레이커 머티리얼즈 다시 한번 뭐 멋진 추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상장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니까 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PSP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제우스라던가 뭐 계속 뭐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의 전통적인 D램 사업 쪽 다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AI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에코프로 뭐 이쪽이 에코프로 머티가 이게 좋은 게 시총이 좀 작게 잡혀서 생각보다 이제 흥행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 이게 가격이 낮게 상장되면 오히려 상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먹거리가 많아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조에서 6조, 그리고 6조에서 뭐 8조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 여러분 입장에선 좋은 겁니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많이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뭐 15만 원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추세가 워낙 좋고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상승이 정체되면은 조금씩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저라면 좀 줄이면서 볼 단계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더 가면은 일부 남은 정도로만 하면 되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뭐 20%든 30%든 좀씩 줄이면서 보면은 괜찮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분 가치 얘기가 나오면서 요 80만 원을 넘어가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그렇게 붙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한 12조, 13조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좀 약해가지고 시총 상위 종목을 다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부담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LNF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좀 억울했던 종목이었죠 올해. 그래서 좀 일단 18만 원 부근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와주는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죠. 그래도 기존에 올라온 게 많으니까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 말씀드렸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 탈출 얘기 나왔죠. 이게 전고체,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 이쪽 개발 사업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뭐 이 이슈도 있지만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이 대형주들이 못 움직이면은 중소형주 쪽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사이즈가 좀 조금 더 작은 쪽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슈까지 터지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좋은 모습 보였고, 이 모회사인 이수화학 같은 경우가 뭐 같이 움직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작은 종목들은 더 뭐 멋지게 움직였죠. 뭐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보였고, 근데 거래대금이 약하죠. 거래대금이 더 터졌어야 되는데 오전에 그냥 빨리 말아 올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조금 더 붙어줘야 되는데, 뭐 내일까지 해서 연속적으로 상한가 간다라고 하면은 내일부터는 좀 더 붙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뭐 레몬 같은 경우도 뭐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고, 근데 이거 환기 종목이니까 레몬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좀 빨리빨리 정리하고 교환하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CIS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전통적인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세를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거 좋아지는 것 같고요. 뭐 유일 에너테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극재 중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BM에 비해 에코 LNF가 조금 작으니까 그렇고, 그러면은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화, 이 코스모 그룹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좀 생기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쪽도 같이 한번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나 이제 코스모화, 이 에코프로 그룹주에 약간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가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이즈가 작아서 수익률 맞출 때 종종 활용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큰 돈을 쓰기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시점이다 싶을 때 조금 더 사이즈 작은 쪽으로 볼 때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었다고 움직이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BDI 지수 최근에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BDI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뭐 바닥을 찍고 반등 나왔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BDI 지수가. 그리고 파나나우나 병목선상이 뭐 이게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이 상승 흐름에 이제 좀 도움을 주고 있고, 최근에 또 우리 최고의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앤 사이버 먼데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동량, 이 화물 쪽까지도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BDI 지수 올라온 것도 있고 화물 쪽까지도 좋아지다 보니까 이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 뭐 12% 올라오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화물 쪽이 좋아지니까, 이쪽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한해운이 컨테이너 쪽이 좀 강하고, 페노션 같은 경우가 BDI가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한해운이 최근에 좀 강한 모습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페노션은 기존에는 좀 약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페노션의 거래대금 터진 거 보니까 페노션도 이제 슬슬 움직일 타이밍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조금 작은 종목으로는 흥하해운 같은 게 좀 탄력 있게 좀 많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상한가 수준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상한가 중상한가에서 윗골이 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상한가 갔다가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 그래도 탄력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 좋죠. 그래서 흥하해운, 뭐 KSS해운 뭐 이런 쪽을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거 참고하시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에서 이제 소비가 생각보다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물동량이 증가하니까 이제 대한통운 같은 이런 CJ 대한통운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게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 그러면은 대한통운 본 다음에 뭐 한익스프레스나 이런 종목 같이 보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한익스프레스가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데, 이렇게 쉬고 있는 구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서부 T&D나 이런 쪽도 지금 바닥권인데 이런 거 움직일 만하고, 그리고 뭐 쿠팡 쪽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방이나 이런 종목들, KCTC 이런 종목들 같은 거 볼만하죠. 동방 아직 안 움직였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튀어 올랐다가 휴식 구간에서 한번 볼만하고, 그리고 KCT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만 올라왔지 뭐 4,000원 구간에서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제 뭐 움직일 정도는 순환매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는가. 대형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되면은 한 번 정도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요것도 9만 원, 10만 원 사이 정도 되면은 천천히 좀 비중 줄이면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9만 원까지는 진입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뭐 기존에 상장 가격 정도는 회복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상승하는지 아니면 저항받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바닥권에서 말씀드리고 요거 3만 원대부터 말씀드렸죠. 3만 원대부터 해서 지금 거의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뭐 3배까지도 되겠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줄이면서 보는 게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면서 챙길 건 챙겨놓고 보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20만 원 구간 뭐 딱 1,000원 모자랐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매도할 구간 주고 다시 휴식 취하고 있는데 17만 5천 원 구간에서 유지가 잘 된다. 여기 흔들기 정도만 하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이스하게 보시면 되고요. 20만 원 구간에 다시 한번 돌파되는 그럼 추세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 밴드를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만 원 회복하면 새로운 추세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아주 중요한 구간이니까 저항을 조금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SPG나 이 항상 따라다니는 종목들 있죠. SPG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36,000원 회복치도 나왔는데 회복은 못했어도 이렇게 건드려준 거 좋습니다. 거래대금 터져 있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려준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뉴로메카나 SBB테크가 아직 조금 약한데 뉴로메카도 이제 3만 5천원 구간은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그리고 SBB테크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4만원 위쪽 유지하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이제 튀어 올라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항상 믿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정부에서 주시하는 기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도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 어느 기업을 방문하느냐 봤을 때 로보티즈를 직접 방문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그리고 뭐 LG그룹에서 로보티즈 로보스타는 이제 지분을 투자해서 뭐 인수도 하고 계속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요거 참고로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거래대금 뭐 조금 약하긴 한데 살짝 실어주기에서 더 실려야 돼요. 약하긴 한데 반등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런 후발주 쪽으로 뭐 사이맥스 같은 경우가 아직 안 움직였는데 다른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렸었는데 얘는 덜 밀렸죠. 그래서 조금 덜 올라온 거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힘을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렇게 튀어올 수 있는 힘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뭐 엑센 같은 경우도 같이 뭐 바닥권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후발주로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독가비처럼 올라오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때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루닛은 말씀드렸던 10만원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99,800원인데 10만원 근접해 있으니까 요거 넘어가면 다시 한번 새로운 추세 만들면서 올라올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뷰노 같은 경우는 뭐 추세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도 쉴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 JLK가 지금 최근에 한번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셀바스 AI가 이제 얘가 좀 후발주성 경향이 있죠. 그래서 뒤늦게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셀바스 AI가 움직이면 셀바스 헬스케어를 좀 후발주로 보면 된다. 얘 안 움직이다가 며칠 뒤에 갑자기 상한가 중상한가 수준으로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딥노이드 요 종목이 또 최근에 한번 올라온 다음에 횡보 잘하고 있죠. 그래서 잘 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쉬고 있는 섹터들 여러 섹터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콘텐츠 관련 섹터 한번 움직일 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와서 지금 힘 잘 모으고 있는데 얘가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못 움직이는 거고 최근에 뭐 CJ ENM이나 이런 종목들도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가벼운 몸놀림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SLL 중앙이 이제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동안 좀 너무나도 억울하게 많이 밀려 있었는데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 움직이면 뭐 레몽레인이나 이런 종목들 뭐 뒤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후발주성으로 수급 들어오는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급 들어오는 날 보시면 되고 A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스토리 뭐 사마네트웍스 뭐 이런 종목도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제대로 수급이 안 들어와서 바닥권에 있으니까 아직 출발도 안 한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싹 모아놨다가 움직이는 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 뭐 위지역 스튜디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대 VFX 쪽 이쪽 같이 움직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지금 만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얘도 언제 올라도 이상할 거 없어요. 수급은 한번 들어왔고 쉬고 있는데 요거 언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다. 덱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왔다가 살포시 쉬고 있는데 좀 과합니다. 이거 여기 구간은 만원까지는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도 올해 무상증자한 이후에 5월부터 해서 한 6개월 쉬었죠. 이것도 이제 살금살금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가 움직이기 전에 조금 작은 종목으로 MP 같은 경우가 자회사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메타버스 관련 쪽이죠. 그래서 이런 놈이 이제 조금 한 번씩 튀어 오르면서 수급을 한번 붙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콘텐츠 메타버스 좀 엮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볼만합니다. 최근에 이제 웹툰 관련주도 움직이는 거 한번 보셨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뭐 저작권 문쟁이랑 여러 가지 나오면서 이 콘텐츠 관련주 쪽이 좀 어려운 방향을 잠깐 보내긴 했었는데 OTT 쪽하고 어떻게 또 협의가 잘 됐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면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가능성, 기대감 모을 수 있고요. 그럼 메타버스 쪽까지 넘어가면서 뭐 넵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볼 수 있고, YJM 게임즈나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모습. 오늘 4% 올라서도 티도 안 나죠. 그냥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순환매성 움직임 나올 수 있고, 맥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선익 시스템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바닥권 아예 탈출 신호 정도는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 이제 쉬었다가 또 얼마나 움직이냐 이런 차이고요. 뭐 제자리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VR XR 기기 쪽 기대감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뭐 나무가, 뉴프렉스 요 세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일단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횡보하고 있는데 안 밀리죠. 누군가는 여기서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프렉스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오큘러스에 뭐 기존부터 계속 FPCB를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등 나오고 나서 살짝 휴식하는 것 같았지만 크게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언제든지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고, 뭐 알체라나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등등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해당되고 유지되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쇼츠 영상 이제 슬슬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목이 지금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목이 약간 이제 쉰게 아직 안 돌아와가지고 불편하실까봐 아직 열심히 자료만 준비해놓고 녹음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녹음은 이제 한 번에 몰아서라도 목 회복되는 대로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존에 있던 거 쫙 정리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추후에는 정리해드린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AS까지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쇼츠 영상도 많이 찾아주시고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